네, 이번 시간에는 12.1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더블 인테그럴 공부했었죠.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적분인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 우리말로 반복 적분인데요. 이 반복 적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의 수학적인 정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으로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서피스가 g는 fxy입니다. 근본적으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 역시 이 서피스 아래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 먼저 x좌표의 x값을 하나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x좌표,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 입체가 만나는 부분이 이 노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x에서의 단면의 넓이가 만약 ax라고 하면 이 전체의 부피 v는 미적분학 1에서 배웠던 것처럼 a부터 b까지 이 단면의 넓이 ax를 x에서 적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ax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ax는 이 빨간 선을 아래에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일변수 적분인데요. 어디에서 적분하냐면 c에서 d까지 적분을 하는데요. 이 함수는 fxy잖아요. 이것을 y에서 적분하는 겁니다. 이때는 y가 변수가 되고 이 x가 상수 취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y로 적분하고 나면 x가 남으니까 이때 이 x가 변수가 돼서 이 ax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을 합쳐봤더니 v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데요. ax를 적분하는데 c부터 d까지 fxy를 y로 먼저 적분을 하고 이 식을 다시 x로 이렇게 적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오늘 이 강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 형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쓴 내용을 수학적인 식으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y를 이 r, 지금 렉탱글에서 하는 거죠. a, b 곱하기 c, d죠. 이 렉탱글에서 연속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y로 적분하는 거예요. c에서 d까지 y로 적분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안 쓰는데요. 우리가 미분할 때도 파셜 디리버티브가 있었듯이 여기에서도 파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변수로 먼저 fxy를 파셜 인티그레이션, 적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값을 대문자 ax라고 하고요. 볼륨은 a부터 b까지 ax를 적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 ax 대신에 이 식을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길게 쓰는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괄호가 조금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괄호를 없애버리고 적분 a부터 b, 적분 c부터 d, fxy, dy, dx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느꼈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적분 순서예요. 지금 y의 범위가 c에서 d니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x의 범위가 a부터 b니까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틀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왼쪽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고요. 오른쪽은 반대로 먼저 y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x 범위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by가 정해져 있으면 c에서 d까지 적분하는 것은 이것과 xy 역할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 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게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고요.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 이 적분 순서는 틀리면 전혀 엉뚱한 적분값이 나오니까요.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다항함수에 대해서 반복 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y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란 뜻이죠.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x제곱 y를 y로 적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x제곱은 상수 취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y를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y제곱이 되겠고요. 앞에 x제곱은 상수 그대로 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y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니까요. y는 1부터 y는 2까지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y는 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x인지 y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x제곱이 되고요.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 x제곱이 돼서 계산하면 2분의 3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3x제곱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값 대신에, 즉 이 값 대신에 2분의 3x제곱을 대입해서 x는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의 특징은
처음에는 적분이 2개였는데 한 번 적분하면 바로 변수 하나짜리 적분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또는 미적분학 1에서 배웠던 적분들이죠. 그래서 이건 계산해보면 2분의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뭐냐? 혹시 항상 같아지느냐? 근데 사실 이 그림에서 보자면 이렇게 잘라서 더한 거나 이렇게 잘라서 더한 거나 같은 솔리드의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제곱 y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요. 순서가 바뀌면 여기 적분 순서가 바뀌죠. x가 0에서 3까지, y가 1에서 2까지죠. 이번에는 두 줄로 쓰지 않고 한 줄로 써볼게요. 먼저 이걸 적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x가 변수가 되고 y가 상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y는 놔두고 x로 적분하면 3분의 x 세제곱이 되고요. x는 0부터 x는 3까지입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하면 9y가 되고요. 0을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y로 적분하는데 1부터 2까지 적분해보면 2분의 27이 돼서요. 이 두 값이 같아졌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fxy를 적분을 하는데요. 이 y를 먼저 하고 x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fxy를 x를 먼저 하고 y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이 값이 항상 같은가? 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떤가요? 아까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 두 값이 항상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수학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거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것의 답은 노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미적분학 책에는 있지는 않지만 이 얘기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fxy는 xy 곱하기 x제곱 빼기 y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세제곱입니다. 이건 차수를 보면요. 분자는 4차고 분모가 6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장에서 공부했던 극한을 생각해 보면 0,0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니까요. 0,0에서는 우리가 함수값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이 fxy를 y로 먼저 적분을 이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x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5분의 1이 나오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20분의 1, 심지어는 부호도 다른 값이 나오게 돼요. 사실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적분 구간, 특히 이 끝에 0,0에서 이 함수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까 이 연속이라고 잠깐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연속이 아니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0에서 이 함수가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무한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끔 벌어지곤 합니다. 일단 이 예제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아주 잘 알려진 예제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강의 밑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적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독립적인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수학에서 이런 현상이 언제 또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건 더블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A, I, J가 있을 때 J를 먼저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I를 더하는 거하고 i를 먼저 더하고 j를 나중에 이렇게 더했을 때 이 값이 항상 같아지겠느냐 이제 그 뜻인데요. 이게 이제 무한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아직 행렬을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i 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i 이렇게 쭉 세워서 i번째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j번째를 이쪽에 쓰면 ai j 값을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요. 먼저 가로를 이렇게 다 더해 볼게요. 이렇게 더하면 첫 번째 줄은 0이 되고 두 번째도 0이 되고 세 번째도 0이 되고 네 번째도 다 0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더하면 답이 0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더해 볼게요. 1이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돼서 이렇게 오면 답이 1이 돼서요.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무한히 가지 않으면 이걸 먼저 더하나 이걸 먼저 더하나 결과가 같아야 될 건데요. 무한히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 더블 시리즈에 대해서는 아마 보통 수학과 2학년 2학기 해석학 2 시간에 이 더블 시리즈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푸비니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가 렉탱글에서 컨티뉴어스가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더블 인테그럴 그리고 두 개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이
모두 같은 값이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푸비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섹션 5.2.1에서 배웠던 일변수 함수의 인테그러블 펑션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인테그러블인가 그때 이걸 이제 증명 없이 설명했었는데요. 연속 함수면 항상 인테그러블이고 연속 함수가 아니어도 불연속점이 유한계 있으면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이거 역시 해석학 2 시간에 배울 예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컨티뉴어스도 인테그러블이고 유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인 것도 인테그러블이고 무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이어도 인테그러블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도 역시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1학기 때 아까 설명했던 그 일변수 함수는 예를 들어서 유한계의 점에서 이렇게 불연속이어도 인테그러블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차원의 이런 렉탱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불연속이어도 인테그러블이 되겠는가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런 커브에서 불연속이어도 인테그러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finitely many smooth curve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바운디드가 되면 이 푸비니 정리는 항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2차원에서 선은 1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1차원에서 점은 0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하나 낮은 그 개념을 메저 제로 셋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조금 빠르면 여러분들이 해석학 2 시간에 아니면 보통 4학년 실해석학 시간에 이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하면 어떤 바운디드 펑션이 메저 제로 셋에서만 불연속이면 그 함수는 항상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적분학에서는 항상 컨티뉴어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강한 조건입니까? 그래서 컨티뉴어스 또는 이렇게 몇 개의 스무스 커브에서만 불연속이어도 이 푸비니 정리가 성립한다. 일단 이렇게 알고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2개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을 공부했고요. F가 좋은 조건을 가지면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앞서 배웠던 더블 인테그럴과 2개의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 값이 3개 모두 다 같다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계산하여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계산하도록 할 겁니다. 네, 12.1의 두 번째 파트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